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년 2회 세 번째 과목입니다. 강의하기 전에 한번 쭉 살펴보는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출제 반복이 막 됩니다. 코말에서의 출제 반복은 출제됐던 내용이 나오는 거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답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공부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저것은 다르고 그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쌓이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답을 찾는 어떤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최신 기출 문제부터 반대로 2020년이 최신이에요. 선생님 옛날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얘네가 지금도 계속 출제되고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제는 2020년 2회까지만이에요. 그 이후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요, 다 출판사, 저도 책 쓰지만, 과거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섞고, 버전에 맞춰서 좀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바로 전회차에 출제가 됐었죠. 다음 중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필드마다 한영 키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입력 시 바로 한영 상태를 전환할 수 있는 필드 속성은 IMNI 모드라고 했죠.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기억나실 게 이제 캡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테이블 디자인에서 먼저 출제됐던 건 뭐냐면 내가 원래 필드명이 있는데 얘를 다른 필드명으로 표시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캡션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다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스를 닫았나봐. 그지? 바로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기출 소스 2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부서였죠. 그래서 요거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한영키를 전환하지 않아도 바로 한글 영어가 전환이 되죠. 이게 바로 IMNI 모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봉사 내역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학번이라고 하는 필드 이름을 내가 학생 번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봉사 내역이지. 봉사 내역 우클릭 디자인 보기 이렇게 하고요. 학번 가고요. 아래 캡션에다가 여기다가 학생 번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실제 필드 이름은 학번이지만 테이블에 표시되는 아이는 이렇게 학생 번호로 바꿀 수 있는 게 캡션이다라는 거 시험 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본 겁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조회 속성, 이건 처음 지금 나왔는데 조회 속성도 실기에 시험 10번 보면 3번 정도 출제가 되고요. 필기에서도 시험 한 30번 보면 2번 정도 출제되는 아이예요. 조회 속성은 중요시 여겨지는 아이거든요. 출제 빈도에 비해서 좀 봐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조회 속성이 뭔지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얘를 닫아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원이 있는데 부서 코드가 있어요. 근데 부서 코드를 우리가 일일이 입력해줘야 되잖아. 근데 부서에 보니까 부서 코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얘는 지워줍시다. 이렇게 좀 지워주고 이 부서 코드를 여기에서 콤보 상자로 딱딱딱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입력하는 데 있어서 오류도 줄여줄 수가 있죠. 이거를 사용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네, 바로 조회 속성이 됩니다.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주고요. 부서 코드 찍어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회 눌러주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 이걸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해주고요.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 해주고요. 행 원본은 점점점 눌러서 우리 좀 전에 봤던 부서 테이블 가져다 놓고요. 부서 코드랑 부서명 이렇게 두 개 넣어볼게요. 그리고 닫기 예 눌러봅니다. 이게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지금 5번째 문제 풀고 있는데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그 이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실기에서도 이게 그냥 기본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제 빈도가 있으니까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자, 바운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필드를 2개 넣었어요. 뭐냐면 부서 코드랑 부서명 2개를 넣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바운드 열은 실제로 이 필드에 저장되는 값이에요. 여기서 뭐야? 부서 코드니까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의 첫 번째 1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서명을 저장하고 싶다면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내가 추가한 열의 개수예요. 지금은 이렇게 닫아볼게요. 사원을 열어보면 이렇게 부서 코드를 쉽게 우리가 이 테이블에 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그 값으로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 지금 보시면은 열이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열을 2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ESC 눌러주고 디자인 보기 가볼게요. 조회 속성 다시 가서 우리 좀 전에 부서 코드였죠. 얘를 열 개수를 2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열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좀 잘렸죠. 이거는 열 너비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클릭 디자인 보기 가서 자 부서 코드의 조회 속성으로 가고요.
열 너비가 나오게 됩니다. 열 너비도 이것도 필기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지정하냐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 세미콜론 5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총 8cm가 여백이 생기는 거고요. 행의 개수는 내가 지금 한 번에 딱 클릭했을 때 보여질 행의 개수예요. 5로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록 너비가 나오는데 이 목록 너비는 우리 2개 더한 8을 이렇게 입력하면 8cm로 바뀌게 됩니다. 되셨죠? 그럼 깔끔하게 우리가 디자인이 완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딱 클릭해 보시면은 요렇게, 야 너무 크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요렇게 보시면은 총 5개만 첫 번째 화면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디자인 보기에 가주시고 부서 코드에 조회 탭 눌러보고요. 열 이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열 이름을 체크해 주면은 콤보 상자에 해당하는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부서 코드 부서명 됐죠? 여기까지 가시면 조회 속성은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 실기시험에 나오는 거 다 본 겁니다. 한 가지 안 본 게 있는데 그것도 마저 보고 가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서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부서 코드를 표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 저장은 부서 코드가 되되 화면에는 부서명만 표시하고 싶은 거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우클릭 디자인 보기 가줍니다. 그 다음에 부서 코드에 조회 가고요. 열 너비를 어떻게 주냐면 0 세미콜론 3 이렇게 지정해요. 첫 번째로 숨기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목록 너비를 3으로 바꿔주게 되면 첫 번째 열이 숨겨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원래 부서 코드인데 부서 코드는 안 나오고 부서명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실기에 가시면 대부분 문제가 조회 속성이 출제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2개 필드, 부서 코드와 그 다음에 부서명 2개를 넣었는데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는 부서명이에요. 실제 저장되는 건 부서 코드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실제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게 다르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숨겨줄 수도 있다. 자, 갑니다. 조회 속성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맞죠? 조회 열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했잖아 지금.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하여 조회 목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 보기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름이다 그러면 조회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콤보 상자로 바꿔주고요. 행 원본 유형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값 목록하고 여기 행 원본에다가 딱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가지고 넣게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조회 목록으로 표시할 열의 개수를 변경할 수가 있었잖아. 그지? 행 원본에 맞춰 자동으로 설정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좀 전에 보니까 1이 기본이었죠? 그런데 걔를 우리가 2개를 넣었기 때문에 2개로 바꿨단 말이야. 자동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겨? 4번이 되는겨. 오케이? 다음 중 입력 마스크예요. 자, 갑니다. 얘 우리 뭐예요? 문자의 필수예요. 얘는요, 문자의 선택이에요. 얘는요, 숫자의 필수예요. 얘는요, 숫자의 선택이에요. 얘는요, 숫자의 선택이에요. 대신에 기호를 넣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는 거야. 첫 번째는 무조건 문자여야 돼. 얘 안 되겠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두 번째도 얘는 뭐야? 이게 문자하고 숫자 같이 되는 거잖아. 올이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 문자도 되고 숫자도 돼.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애는 어떻게 들어가든 이 문제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숫자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 자, 다 들어갔는데 어머 문자가 들어갔네. 얘 아웃이에요. 둘 중에 하나네.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세 번째까지 됐고 네 번째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9야. 그지? 9니까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 이제 다 숫자야. 마지막에는 이번엔 얘도 숫자예요. 자, 요렇게 가다 보니까 이건 갑자기 문자가 나왔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아이는 2번밖에 없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각 코드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특히 A는 올의 약자예요. L은 레터, 글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하위 보고서예요. 하위 보고서는 하위 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하위 보고서를 통해 기본 보고서 내용을 보강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위 폼처럼 똑같다고.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는 삽입된 하위 보고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 그랬는데 디자인 보기에서 수정하는 거지, 또는 레이아웃 보기에서 수정하는 거지. 이게 잘못됐고요. 일대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하위 보고서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하위 보고서를 중첩하는 경우에 7개 정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중첩이라고 하는 거는 하위 안에 하위 안에 하위 안에 이렇게 폼도 똑같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폼이나 보고서의 하위 폼이나 하위 보고서는 두 개가 일대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서를 그걸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넣어만 볼게. 그지? 여기에다가 보자. 본문에다가 하위에다가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아마 얘였나? 맞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존재하는 애를 가지고 써야 돼요. 폼으로도 넣을 수가 있나 봐. 그지? 폼을 넣어볼까 그러면? 폼으로도 하위 보고서에 넣을 수 있네요. 다음 얘네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값이 없구나. 어떻게 하지? 이거 연결을 기존 테이블 이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연결해야 되는데 마침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뭐 예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야 어떻게 됐어요? 지금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하이폼 하이 보고서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이 봉사 내역이나 부서별 평가 현황 자체가 여기에 있는 부서나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상위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요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야, 또 우리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야. 여기다 부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부서 코드를 기본 키로 한대요. 그래서 부서 코드 이렇게 있고요. 얘가 기본 키로 하는 부서 테이블과 부서 코드를 포함하는 외래키가 따로 있구나. 얘는 사원 정보구나. 이게 사원 정보가 있는데 여기도 부서 코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왜?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자, 포함하는 얘는 사원 테이블이에요. 얘가 사원이고 얘가 부서야. 이걸 이용해서 관계를 설정했다. 얘가 메인이 되겠네? 얘가 서브가 되겠네? 자, 다음 중 이와 관련된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단 부서에는 여러 명이 사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한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소속된다. 즉, 일대 다로 연결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면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려는 사원이 부서 코드는 반드시 부서 테이블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의 가장 큰 조건이었죠. 맞네요. 예. 두 번째,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면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 부서 테이블에 해당 부서 코드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그랬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어디서 한다고? 서브 테이블에서 변경한대요. 서브 테이블에서. 여기에서 변경하는 건 안 돼요. 상위 테이블에서 변경하면 얘를 캐스케이드 해가지고 하위 테이블에 연결된 아이들을 모두 수정할 수는 있는데 하위 테이블에서 역으로 갈 수는 없어. 그지? 하극상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려는 사원의 부서 코드는 반드시 부서 테이블에 존재해야만 한다 그랬는데 참조 무결성 유지 제한 조건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사원 테이블에 사용 중인 부서 코드는 부서 테이블에 삭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쓰는 이유는 상위 테이블과 하위 테이블의 서로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주지 않는 이상은 맘대로 해도 된다고. 언더스탠드? 자, 1번이 답이네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다행히 부서와 사원의 테이블이 있어.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가지고요. 얘네 부서, 사원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부서 테이블과 이렇게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항상 참조 무결성 하시고요. 업데이트까지 눌러주면은 부서 코드를 부서 테이블에서 변경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닫기. 예 눌러줄게요. 자, 부서에서 만약에 제가 AU11이라고 하는 아이를 99로 변경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사원에서 여기에서 부서 코드 어딨어? 야, 우리 이거 조회 속성 넣어놔가지고 야 헷갈린다 야. 그지? 조회 속성 빼자. 그지?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상자로 만들어 놓고 다시 열어보시면은 부서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시 AU99를요 11로 바꿔볼게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딱 여기 보면 힌트가 있어. 뭐야? 얘만 바꾸면 어떻게 해? 밑에 있는 99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닫기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오류가 나게 됩니다. 상위 테이블은 변경 가능, 하위는 안 돼요. 자, 46번. 코드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갑자기 긴장이 되죠.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공부할 때는. 자, MSG 박스에 표시되는 값은 그랬어요. 자, 요 dim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그런 명령어인데요. 여기다가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얘는 정수형이에요. 정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또 num이라고 하는 number라고 하는 변수를 또 인티저 정수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변수의 형태는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김치통 있잖아요. 다 같은 김치통인데 어떤 데는 깍두기 들어가고 어떤 데는 김치가 들어가, 배추김치라고 해야 되나? 배추김치가 들어가잖아. 또는 어떨 땐 거기다 떡을 넣을 때도 있어. 그래서 이걸 정의해 주는 거야. 레이블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i는 0부터 7까지 간대요. 0, 1, 2, 3, 4, 5, 6, 7까지 가는데 스텝 20 간대요. 그러면 얘, 요게 남겠네요. 거기에다가 i를 누적해서 합계를 낸대요. 얘도 0이었고 얘도 0이었어요. 그러면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이에요. 이거 더하면 6 나오고요. 6이니까 12가 나오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 나오는 이 스텝을 물어본 건데 스텝을 여기에서 생략을 하게 되면 일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스텝을 만약에 2, 3 이렇게 주면 이 시작점부터 건너뛰는 값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매크로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폼, 보고서 및 컨트롤의 기능을 추가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맞고요. 특정 조건이 참일 때만 매크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 if문 주고요. if 매크로에 조건 지정한 다음에 하위에 매크로 함수 추가할 수 있죠. 하나의 매크로에는 하나의 매크로 아니잖아. 우리 여러 개 추가했었잖아. 자, 직접 한번 볼까요? 보시고요. 만들기 여기에서 매크로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분기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조건을 작성하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맞을 때 예를 들면 고투 레코드 갈 수 있도록 지정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그것이 아닐 때 end if 해가지고 그것이 아닐 때 출력할 그러한 함수도 중첩할 수가 있어요. 즉 매크로 함수에서는 매크로를 여러 개 중첩해서 쓸 수 있고 특정 분기문을 조건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 누차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매크로 컨트롤의 이벤트 속성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매크로를 컨트롤의 이벤트에 설정해가지고 연결하잖아. 그지? 우리가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들기에서 매크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얘는 좀 지우고 해보자. 얘도 좀 지워주고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오픈 리포트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오픈 폼으로 해볼까? 그래서 뭐 쿼리를 열어보자. 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쿼리 1을 여는 매크로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매크로라고 하는 아이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폼 디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특정 컨트롤 만약에 얘를 더블 클릭할 때 이벤트 해가지고 더블 클릭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좀 전에 우리가 만든 애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여기에서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이벤트를 적용을 해 가지고 매크로를 만들어도 되지만 외부에서 바깥에서 폼이나 컨트롤 같은 다른 개체 내에서 만들기에서 매크로를 만들게 되면 다양한 곳에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48번이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3단계 구조 중 하나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를 보여주는 스키마는 그랬어요. 자, 우선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구조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커말 1급을 보고 있는데 3과목에 자주 나오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3과목 이렇게 하고요. 야, 보고서가 자주 나오더라. 그리고 폼이 많이 나오더라. 그 폼 보니까 하위 폼이 나오더라. 또 폼에 컨트롤에 대한 게 나오더라. 또 폼에서 뭐가 있었지? 뭐 매크로가 있더라. 또는 보고서에서는 보니까 뭐 페이지 머리글 이런 게 있더더라. 이렇게 하는 구조하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키마는 원래 철학 용어입니다. 어떤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체계, 이걸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스키마는 바로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3단계 스키마가 있어요. 외부 스키마가 있고요. 내부 스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념 스키마가 있어요. 자,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부분을 정의하고요. 얘는 실제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을 정의해요. 개념 스키마는 얘는 논리적인 구조를 정의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개념 스키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됐죠? 자, 서브 스키마 이딴 거 없어.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즉 우리가 폼 있죠? 폼, 보고서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외부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부 스키마는 우리가 테이블을 해가지고 파일로 저장이 됐잖아.
액세스 파일 있죠. 어떻게 파일을 저장할 거야 라는 걸 저장하는 게 바로 내부 스키마고요. 테이블의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잖아. 필드 구성, 조인 이런 거 만들었죠. 이게 바로 개념 스키마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액세스로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얘는 상위 개념에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를 정의하고 걔네를 우리가 모델화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만들어 간 거예요. 어렵냐? 나중에 더 공부 어려운 시험 보실 때 그때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또 나왔어. 사실은 저희 큰 매형 이름이 정규입니다. 정규화, 정규형. 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한 테이블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이상현상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넣을 때 생성되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고요. 정규화를 실행하면 모든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해진다가 아니라 필드가 쪼개지면서 테이블의 개수가 늘어난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쪼개집니다. 점점. 정규화를 실행하면 여기 있네. 최종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정규화를 실행하는 목적 중 하나는 데이터의 중복이 최소화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 도구를 이용해서 보고서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보고서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새 보고서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데이터 도구 이런 거 없잖아. 야, 우리 보고서 만들어 봤잖아. 자, 보자. 만들기 가보시면은 이쪽에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디자인, 새 보고서, 보고서 마법사 이런 아이들이 있죠. 데이터 도구는 어디 있니 여기에? 없잖아. 이거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그냥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봉사 내역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보고서 딱 눌러주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폼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 다음에 만들기 가가지고 보고서 디자인 눌러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을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데이터를 이렇게 넣게 되면 하위 보고서로 들어가네 이게. 신기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 오, 이렇게 하면 하위 보고서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필드 추가 이런 건 안 되나? 요게 있네요. 기존 필드 추가해가지고 모든 테이블 중에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보고서 만들 수도 있고 하네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앞에서 보고서 중에 뭐가 나왔었나요? 보고서 마법사 또는 레이블 마법사, 업무 양식 마법사, 우편 엽서 마법사 중에서 레이블하고 우편 엽서 마법사가 한 번씩 출제가 됐죠.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만 특징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